혹시 오늘 자녀에게 말을 건넸다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내 집에서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나중에요. 바빠요. 그만 좀 하세요.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왜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는지, 그리고 이 위험한 신호를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오늘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거창한 사건이나 커다란 불효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틈새에서 찾아옵니다. 심하게 다툰 적도 없고 부모로서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소처럼 말을 건넸을 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의 반응이 돌아오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이런 말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별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구속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내 몸보다 소중한 자식이 밥 굶지 않고 주위에 떨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본능적인 마음일 뿐이죠. 그런데 자식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아, 그런 얘기는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해요. 지금 정말 바쁘니까 나중에 말씀하세요. 엄마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이런 반응이 돌아오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잠시 멈춰버립니다.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부모는 거기서 말을 더 이어가지 못합니다.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는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고 자식이 짜증을 낼까봐 겁이 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국 입을 다뭅니다. 아, 내가 괜히 말을 꺼냈나 보다 라고 자책하며 속으로 넘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애씁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렇겠지. 애 키우느라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다 라며 자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자식의 피곤함을 먼저 걱정하고 자식의 무례함을 이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무시가 반복되면 부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식의 표정부터 굳어집니다. 부모가 입을 떼는 순간 자식은 이미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죄 지은 사람처럼 말을 끝까지 맺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부모는 가슴 아픈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괜히 건드려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때부터 부모는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조심하면 관계가 나아지겠지. 라고 믿으며 자신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꾸만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나이에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넣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늙어서 속이 좁아졌나? 하며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과 서운함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자식이 천성적으로 나빠서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아주 위험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모가 말을 줄이고 참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기는 그 선택이 사실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내던지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기준을 포기하는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은 부모가 아닌 자식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이 넘어간 관계에서 존중은 사라지고
눈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부모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 눈치를 보며 참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올바른 기준을 세워 존중받는 부모의 자리를 찾을 것인지 말입니다. 부모는 흔히 침묵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그 희생의 주인공은 늘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의 심리학에서 볼 때 부모의 무조건적인 참음은 자식에게 무례함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수많은 어르신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이 짜증을 내도 허허 웃으며 넘겼던 분들이 나중에는 자식에게 가장 심한 무시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를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침묵을 배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아주 영악해서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어제 엄마한테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는데 엄마가 그냥 넘어가네? 아, 이 정도는 일상적인 대화구나 라고 무의식이 학습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자식의 말투는 점점 더 편해집니다. 조심성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고 부모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받아내야 하는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참으면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부모만의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입을 다물수록 자식과의 대화 주제는 점점 더 얕아집니다. 깊은 속마음이나 고민을 털어놓으면 또 무시당할까봐 부모는 날씨 이야기, 밥 이야기 같은 뻔한 소리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식은 또 맨날 뻔한 소리만 하신다며 대화를 피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을 아끼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포자기입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부모가 보여주는 허허하는 웃음은 사실 피눈물이 섞인 체념이죠. 하지만 그 체념은 자식에게 나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침묵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 번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거나 그 말투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은 채 혼자 속으로 사귀는 것은 자식에게 개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침묵은 자식에게만 편한 평화일 뿐 부모에게는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부모는 혼자 있을 때 자책합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내가 공부를 덜 시켜서 그런가?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하나? 이런 생각들은 부모를 점점 더 위축시키고 자식 앞에서는 더 비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이 무례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이나 학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기준의 부재 때문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자식도 부모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침묵을 깨고 단호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어가는 것만큼 뼈아픈 위기는 없습니다. 자식의 말투가 변하고 부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을 쉬거나 눈을 돌리는 그 찰나, 그것이 바로 관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남은 여생의 평화가 결정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식에게 모진 부모로 비춰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화를 내서 자식과 영영 멀어지면 어쩌나, 명절에 얼굴도 안 비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발목을 잡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지만 사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어설픈 인내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를 내는 하책도 무조건 참는 무책도 아닌 기준을 세우는 상책을 써야 합니다. 자식이 선을 넘는 말투를 썼을 때 여러분은 즉시 대화를 멈추고 자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낮은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 말투는 내가 듣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 문장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자식을 비난하는 너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방어막을 치고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부모님의 상태가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로 세우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직시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자식을 가르치려 드는 훈계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라는 존재가 어디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상처받는지를 명확하게 긋는 경계선입니다. 자식은 당황할 것입니다. 한 번도 부모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황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언제나 받아주는 배경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한 인간으로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충격요법인 셈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니? 라는 식의 과거 소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식의 무례함이 부모의 존엄을 건드렸다는 사실 하나만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그것이 무너진 부모의 자리를 되찾는 가장 품격 있고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단호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불편한 말을 하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자식의 굳어진 표정을 보면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곧바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갑자기 과일 좀 깎아줄까? 라고 묻거나 괜히 농담을 던져 어색함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을 뱉고 나서 곧바로 친절해진다면 방금 세운 기준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자식은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이구나.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네.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침묵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이 침묵은 자식을 벌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모가 세운 기준이 얼마나 진지하고 단호한 것인지를 자식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추가로 말을 덧붙여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가볍게 만들지 마십시오. 부모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자식은 처음 겪는 부모의 모습에 깊은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그동안은 짜증을 내도 결국 부모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부모가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말투와 태도를 복귀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심했나? 부모님이 진짜 화가 나셨나 보네 라는 생각이 자식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비로소 존중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평소처럼 하십시오. 밥때가 되면 밥상을 차리고 필요한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십시오. 다만 방금 지적한 무례한 말투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이 낯선 침묵과 단호함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아, 부모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인격체구나. 내가 그 선을 넘으면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한 부모님을 만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존중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뒷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지혜가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핵심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침묵의 무게를 견디기 시작하면 많은 부모님이 조급함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는데 왜 자식은 사과 한마디 없을까? 내 노력이 아무 소용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죠. 하지만 여러분, 관계의 변화는 한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의 태도가 당장 180도 바뀌어 상냥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의 말의 속도와 눈빛의 머무름을 살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의 필터도 거치지 않고 튀어나왔을 짜증 섞인 말들이 이제는 자식의 입술 끝에서 한번 멈칫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어놓은 불편함의 선을 자식의 뇌가 기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제 여러분의 반응을 살핍니다. 내가 이 정도 말투를 써도 괜찮을까? 지금 부모님의 기분은 어떠실까? 하는 의식적인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눈치를 보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상대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배려의 연습입니다. 부모를 배경이나 소모품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상처받을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무례함을 복귀하고 행동을 수정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뚝뚝해 보일지 몰라도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변하셨네. 내가 정말 선을 넘었나 보다 라는 자각이 뿌리 내릴 때까지 부모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 다시 예전의 눈치 보는 삶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은 관계가 나빠지는 독이 아니라 고여있던 썩은 물이 빠져나가고 맑은 물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자식의 말투가 조금이라도 순해졌거나 대화의 빈도가 줄었더라도 그 질이 조금이라도 진지해졌다면 이미 혁명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기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서 안식과 존중을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변화의 싹이 자라날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부모의 큰 걸음입니다. 부모가 기준을 세우고 자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공들여 쌓은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대개 부모의 불안함과 미안함에서 비롯됩니다. 자식과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저지르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이 네 가지 금기 사항을 범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기준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사후 설명입니다. 불편하다고 말한 뒤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마음이 쓰여 다시 말을 꺼냅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내가 요즘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라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부모의 권위는 낮아지고 자식은 결국 엄마 아빠가 나한테 미안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무례해질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색함을 피하기 위한 억지 친절입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평소보다 과하게 웃으며 대화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식에게 내가 무례하게 굴어도 부모님은 결국 나에게 잘해준다는 잘못된 보상 심리를 심어줍니다. 무례함에 대한 대가는 어색함이어야 합니다. 그 어색함을 자식이 온전히 감당하게 두십시오. 세 번째는 자식을 설득하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아니?
효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논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논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존중은 머리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긴 말보다 짧은 기준이, 100마디 설득보다 단호한 태도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가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가 아까 좀 예민했지, 미안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관계의 행위와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자식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당함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어느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어색한 시간이야말로 자식이 철이 들고 부모를 다시 보는 보약 같은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단호함이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자식을 이기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부모로만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성공이었고 자식이 웃는 것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의 감정, 나의 존엄, 나의 불편함은 자식의 평화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해도 되는 순위밖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수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에게만 매달릴 때 그 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지만 그 희생이 당연해지는 순간 부모를 사람이 아닌 배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지금 그 말투는 내가 듣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그 한마디는 배경으로 밀려났던 부모가 다시 인격체로서 거실 한복판에 서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선언은 자식을 밀어내는 칼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한 명의 존귀한 인간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존중받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니까, 이런 이유로 무시를 견디는 것은 자식에게도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이 세상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제대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는 것은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인 타인에 대한 예의를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의 기분을 살피느라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치는데 그 에너지를 쓰십시오. 자식이 한숨을 쉬면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지 말고 저 한숨 소리가 내 귀에 거슬리는구나. 다음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도권은 자식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존재의 무게감을 느끼며 철이 듭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이제 적당한 거리와 단단한 존중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자신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 어떤 재산보다 자식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굽은 허리로 자식 눈치를 보는 부모의 등보다는 비록 나이 들었어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등을 볼 때 자식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자식을 마주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이 당장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귀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눈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 자식의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투에 따뜻함이 묻어나고 무심코 내뱉으려던 짜증을 삼키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세운 그 작은 기준 하나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